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8강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화폐에 대한 이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용, 우리가 이제 신용이라고 할 때는 화폐와 더불어서 신용을 떼어서 생각할 뭐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뭐 착하고 뭐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 지불 능력을 신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 지불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뭐 어떤 심성이 착하고 뭐 어떤 그 이런 차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화폐의 지금 그 진화 방향, 지금 이제 변혁기를 앞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그 에는 반드시 화폐에 대한 이제 변혁기가 오는데,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화폐는 이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화폐가 이렇게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물물 교환의 이제 불편함에서 이제 화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A와 B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 교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직접 교환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기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즉 교환은 화폐의 이제 본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본래 탄생하게 된 것이 이 교환을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먼 거리에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거래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화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의 기능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의 기능이 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환은 이제 등가성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물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화폐를 어느 정도 지불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가치 평가가 진다. 가치 평가 기능은 화폐의 어떤 뭘로 전제하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교환의 기능을 하는 화폐가, 그 화폐의 기능이 이제 확대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이제 저장의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곡식을 많이 생산하면은 창고에다가 많이 이제 쌀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또 이렇게 과일을 많이 생산했으면 그것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이 하나의 불을 축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화폐 자체를 가지고 있고 저장함으로써 이렇게 불을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교환의 기능,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장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다른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장하면은 저장 시설도 필요하고, 또 이게 또 그 물품은 썩잖아요. 썩고 또 부패되고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폐라는 거는 부패와 변질이라든가 시간을 두고서도 썩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저장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됨으로써 이제 화폐가 진짜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이전할 때, 어떤 가지고 있는 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될 때 어때요? 예전에는 그냥 양을 100마리 키웠으면 이 100마리를 그냥 물려주거나, 어떤 밭을 물려주거나, 어떤 곡식을 물려주거나 이런 물품을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증여하거나 주거나 또 이렇게 상속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부의 이전을 가능하게 했다.
화폐의 기능이. 그래서 그냥 돈만 물려주면은 화폐만 물려주면 모든 것이 간편하잖아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려줄 때도 어떤 조용히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각각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도 조용히 이렇게 딱딱 물려줄 이렇게 물품으로 주면 다 표시가 나고 또 상속 두고 주고 하려면 이런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부의 이전에 있어서도 아주 기능이 확대되었다 화폐는. 그리고 이제 부의 이전의 기능 중에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본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 그 자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본 자체가 이제 스스로의 이제 자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의 이전의 기능에 있어서 투자의 기능을 이제 이제 화폐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제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의 자가 발전은 결국 부의 이전에 있어서 투자의 기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투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의 어떤 이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자가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 양상에 따라서 이제 화폐가 자가 발전하여서 화폐 자체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화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화폐가 이제 거래의 수단으로서 교환의 기능이라든가 저장의 기능이라든가 또 단순한 상속이라든가 이런 그런 기능 차원을 넘어서 이제 자본화된다. 그러니까 화폐가 자본화됨으로써 힘을 갖고 고유한 이제 그 화폐 자체의 문법, 그리고 이제 그 작용을 통해서 화폐 작용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사회에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경제 규모가 발전 고도화되면서 이제 화폐는 그 자체로 자가 발전하게 되고 또 그 화폐에 발행하는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물건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거래의 어떤 교환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을 할 때는 이렇게 물건 값 자체를 그냥 이렇게 화폐로 정해서 이렇게 교환했는데 이제는 요 통화량 이 화폐에 의해서 이제 이 물품 가격이 마음대로 이제 변동이 되고 그 가치가 막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화폐의 운용에 따라서 실제 물건의 가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곡물이라든가 어떤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화폐에 이제 종속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화폐를 발행하고 또 운영하고 또 그리고 누가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되느냐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떠한 통화를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폐 권력 통화 권력이 생기고 이제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물을 이제 보유하다가 이제 갑자기 폭망하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그 화폐 영향에 의해서 부동산이 폭락하기도 하고 떡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그 고유한 그 가치뿐 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 화폐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가격 그 가치가 매겨지고 이렇게 막 한다. 그러니까 종속이 되는 것이다. 화폐 경제에 자본 경제에 이제 실물 경제 자체가 이제 종속이 돼서 움직이는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하나의 이제 자본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되는 그 부의 축적에 의한 그 자본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축적된 부가 자본의 형태로 이제 모든 산업을 이제 지배하는 형국이 이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금융산업, 즉 시간에 따른 이자를 통해서 자금이 자금을 버는 상태가 되고, 또 이제 이러한 이자율과 더불어서 신용 창조의 개념이 이 자본에 의한 권력을 확대 재생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신용 창조, 그러니까 신용 창조가 이제 이렇게 투자된 그 자금만큼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이제 그 은행에서 얼마만큼 그 자금을 또 회수하면서 이자만 받고 이렇게 또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그 자금이 또 이렇게 빌려주고 또 다시 회수해서 빌려주는 그 자금 순환에 의해서 신용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본이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 어떤 요 초기 이 자본이 투자된 자금이라면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쓸 수 있다. 그 이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용 창조는 이제 말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좋은 측면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부풀어진 이제 풍선과 같아서 이것이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어때요? 한계의 모순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역신용창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창조 자본은 반드시 신용창조가 발생했다면 역신용창조 현상이 발생한다. 마치 부풀어진 풍선이 이제 원래의 가치보다도 이렇게 부풀려진 풍선처럼 사용됐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쪼그라드는 그러한 현상이 즉 역신용 창조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이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즉 흔히 자본주의 모순을 이제 빈부격차, 즉 양극화 현상으로 그 본질을 보고 있으나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인류 어떤 자체가 가진 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것이고 이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모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역신용 창조 현상이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이제 어떠한 것이 이제 부도가 나면은 계속해서 연쇄부도로 이어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신용 경색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신용 창조 현상이 이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모순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 경제전과 세계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붙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신용 창조 현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화폐의 발행에 있어서는 각 이제 발행 주체가 능력에 맞는 화폐가 발행돼야 된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능력에 비해서 화폐를 과다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신용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 신뢰의 약화로 인해서 그 화폐에 대한 신뢰 약화죠.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다, 경제가. 그래서 인플레 현상과 초인플레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능력에 비해서 화폐를 이제 과소 발행하게 되면 어때요? 경제의 순환을 이제 침체시키고 또 그리고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화폐의 운용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카고 학파가 이러한 이제 이자율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걸로 화폐에 대한 강조를 한 걸로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막 지금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화폐의 발행과 그 운용이 진짜 결정적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 화폐 발행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금과 은이라는 등 자원을 보유한 상태로 그러한 화폐가 발행되느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화폐가 발행되느냐, 또 그 국가가 가진 인적 능력이라든가 어떤 과학 기술 능력이라든가 그런 확대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폐가 발행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금, 은 등 이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폐가 발행됐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 자체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능력으로도 기반해서 화폐는 발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화폐 발행 주체는 자신의 국가가 가진 그 어떤 정확한 어떤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즉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에 기초한 이제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이죠. 거기에 기초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 화폐 신용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그 큰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이제 각설하고, 이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국에 의해서 이제 다 종속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축 통화에 의한 이제 완전한 세계 종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보다는 이제 어떠한 미국의 결정이 국가의 경제는 물론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지금까지 이제 제로 금리 시대에서 0.25% 올린다. 뭐 이렇게 뭐 3% 이제 금리가 3%가 된다, 뭐 4%가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세계 경제에 더욱더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 달러를 이제 금을 보유한 것으로 기반해서 그 달러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 2차 세계 대전의 그 저기였죠. 결정이었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그 18세기에 19세기 초반에 그 영국의 이제 근본이제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먼저 그 파운드 그것이 이제 근본이제를 먼저 이제 시작했지만, 일단은 이제 이것도 이제 1971년 닉슨 대통령 때에 폐지를 해버렸다. 그렇죠. 굉장히 충격이었죠. 예?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오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금을 이렇게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거죠. 그냥 믿어달라.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달러는 중동 원유와 이제 연동되어 이제 달러 패권이 유지되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었다고 금방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신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중동 원유 그 페트로 달러라 그러죠. 중동 원유 결제를 이제 그러니까 원유 이제 그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이제 신용을 유지했죠. 그리고 그 군사력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충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 형태에 대한 우리가 또 이해를 이제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화폐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화폐를 했느냐를 할 때 이제 초기에는 물물 교환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화폐 교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소금이라든가 곡물, 이제 옷감, 가축, 보석 등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화폐는 아니지만 초기 화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저기죠. 이렇게 곡물을 가지고 또 옷감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화폐 기능을 이제 물물 교환 시대에 일부 활용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저장의 문제가 있고 또 원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기가 물론 이제 하나의 조그만 마을 차원에서는 이렇게 오일장이 서고 시골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도시화되고 이러한 이제 문명이 이제 점점점 도시 문명으로 변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제 물품 화폐 시대가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주화형, 주조형 화폐 시대로 이제 가게 된다. 금속 기반 화폐 시대. 그렇죠. 금속을 이제 녹여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주조한 화폐죠. 그렇죠. 화폐. 그래서 이제 금속 등을 이제 그 이전에는 금속 기반 화폐, 그러니까 물품 기반 화폐에서 금속 기반 화폐로 갈 때 처음에는 금속 등을 무게로 달아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속, 뭐 동이건 은이건 금이건 그 순도가 문제가 되고 또 무게를 달아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여담으로 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왜 돈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용어를 화폐를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게 무게를 다는 금속의 무게를 다는 단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금 한 돈, 금 두 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사실 둔, 동 이런 이제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그 다는 건데 그래서 요것의 어떤 금속 기반 화폐 시대에서 이제 그 유래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저기도 이제 돈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지폐도.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금속을 이렇게 달아서 한 이제 그 무게 한 돈이냐 두 돈이냐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속이게 되잖아요. 금속에다가 이제 순수한 이제 금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른 이제 금속을 좀 섞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다 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은화, 금화 등의 금속 화폐 이러한 것을 여러 번거로움을 주화의 이제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방에 예전에 BC 8세기에 여기 리디아 왕국에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 BC 8세기를 이제 그 학자들이 보고 있으나 실상은 그 출애굽기라든가 모세 토라에 나오면 출애굽할 때 벌써 세겔이 벌써 이렇게 금속 화폐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세기까지도 올라가고 그 이전에 저기 뭐야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저기를 살 때에 그 막벨라 굴 그렇죠. 그거를 이제 히타이트 인종한테 살 때에도 세 개를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때 기원전 21세기 경에도 이렇게 금속 화폐가 우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화된 화폐는 가지고 다니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수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활용이 저희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화폐는 이렇게 다수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저장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화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준화된 화폐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적어도 강력한 중앙 집권이 가능한 왕조가 성립해야지 이러한 화폐 발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계리 그 아브라함이 쓰던 그런 시대의 화폐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이집트 그 왕조, 그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조에서 발행한 그러한 저기 화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경제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러한 중앙 집권이 가능한 왕조가 성립해야지 주화형 화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조하거나 이러려면 처벌도 해야 되고 어떤 공권력, 강제력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국,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국들, 그렇죠. 그리스가 이렇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이러한 제국들이 이제 화폐 발행을 통해서 경제를 지배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금속 기반의 이런 화폐가 이제 증권형 화폐, 즉 종이 기반 화폐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지급 보증서 형태의 어떤 그 양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광의로는 유가증권 자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증권형 화폐에는 어음이라든가 공채권이라든가 사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음의 발행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의 투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유대인이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어음도 사실은 유대인 네트워크 그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지중해 요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동남아 이쪽 지역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지역의 유대인 네트워크가 이제 여기에서 물품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제 이 물품을 받으면은 이제 값을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리가 생기잖아요. 어떤 그 몇 달이 걸리고 하는 이곳이 어음의 초기 어떤 형태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급을 조금 뒤로 미루는 형태의 어음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넓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지폐 형태로 이제 화폐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집 굉장히 편하게 되잖아요. 어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용이점도 있고 또 이제 그 자체가 그 종이를 만드는데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또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지폐 형태의 화폐는 이제 물품 화폐처럼 가치 동가의 화폐가 아님으로써 그렇죠. 요 지폐 종이 종아리 하나가 이렇게 신용이 뭘로 담보할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이제 금이나 은을 이제 보유를 통해서 화폐 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은 본위제라든가 금 본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우리가 이제 이만큼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했으므로 이제 이러한 이제 화폐를 발행했으니 이걸 믿어달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사실 또 금만이 또 이렇게 화폐를 어떤 신용을 보유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 저기 종합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본위제가 대부분 이제 미국을 위시해서 다 폐지가 되고 지금 변동 환율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금본위제가 폐지됐다라고 해가지고 각 금을미 이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는 이제 금 보유를 또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굉장한 이제 그 전쟁 금 보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동 환율제로 이렇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 시대 이제 아까 얘기한 물품 화폐에서 금속형 기반 화폐, 주조 화폐, 그리고 이제 지폐 화폐, 증권형 화폐에서 이제
그 전자화폐 시대로의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증권화폐에서 전자화폐로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그 화폐를 실물화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실물화폐도 그 여러 가지 그 특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세계의 변화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이 특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전자화폐,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전자화폐의 특성에 따른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화폐의 가장 큰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실시간성과 여러 가지 해킹의 위험성, 그런 보안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자적 암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화폐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전자화폐는 또한 뭐예요? 여러 가지 지금 그 환 차익, 환 차손 여러 가지 그것에 바탕한 그 헤지 펀드의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대비하는 성격도 되지만 이런 해킹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못적이 되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적 이제 암호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역학을 통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기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편 이제 전자화폐는 뭐예요? 전 세계를 이거는 이제 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의 어떤 그 진화적 방향을 통해 볼 때는 전자화폐를 이제 피해 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전자화폐는 실시간 경제권으로 하나의 실시간 경제권으로 이제 전자화폐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이 있고 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로 이제 그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단일 정부를 필연적으로 전자화폐는 유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더욱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화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 본래의 화폐 기능은 이제 교환 수단이 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자가 발전해가지고 화폐 자체의 논리와 문법이 작동하는 화폐 자체의 산업과 경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본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6세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인도 회사 그래서 최초의 자본주의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확대 발전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폐 자체의 산업과 경제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화폐의 발행과 운용이 실물 경제 현상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됨으로써 화폐의 발행과 운용이 실물 경제 현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화폐가 이제 패권화된다. 그래서 전 경제 주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환 경제 시대로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물물 경제로 화폐 경제를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화폐의 그 경제 자체, 화폐의 그 자체 그의 어떤 힘을 갖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폐 패권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대에 있다. 그래서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축 통화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달러는 뭐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마르크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어떤 그 유로화 그리고 이제 엔화까지도 이제 기축 통화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엔화라든가 이런 거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안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죠.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그 페트로 달러도 변동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 페트로 달러를 이제 붕괴시키고자 하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사우디 정권 아무리 빈 살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화폐 패권은 어떤 국가 세계에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도전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연적으로 증권화폐 시대에서 전자화폐 시대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전자화폐 시대는 그 정보화 집중성으로 인해 가지고 단일 정부 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화폐 시대가.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화폐를 운용하기 하는 그러한 이제 통제 전자화 그 칩이 이제 도입이 되고 하는 시대가 멀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